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박근호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파트너가 선정해준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PS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세 특히나 돋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PSK가 14% 가까이 또 튀어오르고 있는데 현재 흐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PSK는 전공정, PSK 홀딩스는 후공정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PSK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좀 나왔죠. 주가 흐름도 그것에 화답을 하면서 역사적인 고점이 작년 한 7월 달 정도가 고점이었었는데 그 고점에 거의 다다르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정년 동기 대비해서 일단은 1, 2분기 같은 경우도 사실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큰 기대감에 비해서는 이렇게 좋은 어떤 실적은 좀 아니었었죠. 일단 3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일단 다양한 고객사 확보, 시장 점유율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PSK는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포토 레지스트 스트립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PR 스트립 장비, 포토 레지스트를 제거를 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쟁사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PSK는 그것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글로벌 경쟁사인 메슨 테크놀로지는 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메슨 테크놀로지는 미국 기업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뭐 조금 기간은 지나긴 했습니다만 중국 쪽에 인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은 미국에 있지만 이제 중국 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어떤 중국 장비사들, 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메슨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이 좀 하락할 것이다. 점유율이 하락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좀 약간 뭐 그렇게 눈에 띄게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PSK가 그 메슨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을 그대로 갖고는 오곤 있습니다. 일단 PSK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38%에서 41% 올랐는데 3% 올랐잖아요. 근데 그 메슨 테크놀로지가 점유율이 3%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메슨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이 PSK로 옮겨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TSMC 이나노 공정에서 중국산 장비를 배제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과연 메스 테크놀로지를 중국산 장비로 분류를 할 것인가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실하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PSK의 어떤 그 현재 시장에서 보는 뷰는 확실히 좋게 바뀔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아요. 국내 장비사 중에 뭐 글로벌적으로도 뭐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D램 3사와 파운드리 3사에 모두 고객사를 두고 있고 둘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국내 장비사 중에 D램 3사 뭐 어디에 있을까요? 뭐 당연히 세 군데 있겠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파운드리 3사는 어디일까요? 일단은 삼성, 그다음에 인텔, 하이닉스, TSMC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상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일단은 파란색 선이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제 위쪽에 기관의 수급이고요. 빨간색 선은 외국인 수급인데 PSK의 주가 흐름은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던 PSK 주가를 위쪽으로 들어 올린 건 파란색 선의 기관이죠. 최근에 10월 달 들어서 매도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주춤합니다. 기관이 PSK의 주가 흐름을 9월 달부터 끌어올릴 때 사실 매도 물량을 좀 많이 쏟아내는 게 외국인이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일단 9월 중순서부터 매수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오늘의 상승 흐름까지 연결시키는 수급을 담당을 하고 이제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PSK 역사적인 고점은 작년 6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형성된 가격이 PSK 역사적인 고점이에요. 약간 4만 원이 못 미치는 가격인데 작년 상반기 때 시장 굉장히 좋았고 하반기 때 시장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PSK의 흐름을 무엇으로 판단을 할 수 있냐면 과연 작년 상반기 때 반도체의 뭐 업황과 시장에서 느낌과 지금 이제 반도체의 느낌은
사실 비교하기는 좀 약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형성이 됐던 고점까지는 충분히 넘어서고 그 위쪽으로 한 단계 레벨업되는 어떤 주가 흐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PSK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로닉스 점검해 봐야겠네요. 지난주에 이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20%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고요.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LNF의 최대 주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로닉스뿐만이 아니라 LNF도 우리가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LG에서 이제 계열 분리된 이제 GS 있잖아요. GS 범 GS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기 맞을 것 같은데 범 GS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로닉스도 마찬가지고 LNF도 최종 윗단에 있는 경영진들이나 오너들은 거의 다 허씨거든요. 일단 LNF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로닉스가 LNF 최대 주주인데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회사라고 기사가 표현돼 있긴 한데 자회사는 아니고요. 계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14% 정도, 14.29% 정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세로닉스가 갖고 있는 LNF의 지분이 14%가 넘으니까 그 지분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라고 많이 계산들을 하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지주사를 얘기를 할 때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만약에 1,000억 되는 자회사의 지분 50%를 갖고 있으면 500억의 어떤 지분 가치가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제 회계상으로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인정이 받은 가치를 이쪽에서 또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주사들이 만약에 한 500억 정도 지분 가치가 있으면 그걸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서 어떤 그 시가총액에 적용을 시켜주죠. 근데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그동안에 좀 할인이 돼도 너무 많이 됐었죠. 지분 가치를 그냥 단순 계산만 한다라고 한 6천억 정도 되긴 합니다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계산 방식은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산수하듯이 한번 맞긴 합니다만 회계상으로 절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세로닉스 시가총액 2천억이 차이 안 되죠. 지난주 금요일 날 LNF가 사실 상한가를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세로닉스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 오늘 LNF의 주가 흐름이 올라는 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세로닉스가 20% 정도 올라가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LNF의 주가 흐름 좀 약간 세로닉스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세로닉스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시장에서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LNF의 주가를 거의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디스플레이 중심의 어떤 그 전복통신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 태양전지 이제 리본이라고 만든 리본이라는 걸 만드는 이게 지금 세로닉스의 주요 어떤 매출처인데 태양광용 리본이 뭐냐면 태양광용 셀들을 이제 그 연결시켜주는 그 어떤 전선, 하네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리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세로닉스가 지금 상반기 때 제가 알기로 이제 적자 전환이 된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세로닉스가 적자가 전환이 됐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든 혹은 매출이 늘어났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LNF와 주가가 그냥 동기화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일단 JH화학이라고 LNF가 한 70% 정도 갖고 있었고 세로닉스가 한 20 몇 %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LNF에 완전히 매각을 했죠. 장부 가치가 100억이었었는데 64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조금 싸게 좀 매각을 하면서 LNF를 좀 약간 밀어주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차트 흐름 잠깐 보면서 LNF와 세로닉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2년도 1월 2일 날 세로닉스와 LNF의 주가를 우리가 각각 한 주씩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 흐름인데 빨간색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세로닉스의 주가고요. 파란색이 이제 LNF의 주가인데 올라갈 때는 사실 LNF 최고 주가가 찍었을 때가 이제 23년도 중순이죠.
근데 세로닉스 주가가 상승률은 훨씬 더 뛰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락할 때도 어떤 세로닉스의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거의 동조화되고 있어서 어느 것이 LNF고 어느 것이 세로닉스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똑같이 움직입니다. 사실 똑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서 똑같이 움직이니까 뭐 그거에 대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는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LNF 주가가 되겠죠. 물론 지금은 세로닉스의 주가가 LNF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준이 되는 건 LNF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로닉스가 기업의 특정 어떤 개별 모멘텀을 하락을 했을 때 LNF가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LNF가 빠지거나 올라가면 세로닉스가 반드시 빠지거나 올라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뭐 세로닉스가 가볍기 때문에 LNF의 주가 상승률을 훨씬 오버하는 레버리지 한 뭐 4배, 3배 정도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LNF의 주가 흐름이고, 그런 LNF 주가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지만 우리는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세로닉스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건 하등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급등이 나왔고, 오늘 좀 약간 뭐 쉬어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LFP ESS 양극재를 비중국산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죠. 본격적인 생산은 좀 약간 늦춰지긴 합니다. 내년 하반기인데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만 보시면 될 거예요. 시장의 뉴스 플로우에서 ESS라는 단어가 계속 노출이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LNF가 가장 많은 어떤 포커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세로닉스 주가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봐도 그냥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NF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ESS라는 키워드와 함께 LNF의 평가 어떻게 받아가는지를 잘 주목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보고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만한 포착 종목,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과 함께 주가 바닥을 탈피하고 있는 화학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금호 석유화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금호 석유화학. 네. 네. 일단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제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장 무엇보다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한 이제 실적 시즌인데, 아마 실적은 11월 초에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일단 뭐 전망치가 좀 나왔는데 3분기 실적 정년 동기 대비 31%가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한 854억 정도. 연간 기준으로도 이제 25년도 온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이제 30% 넘게 증가한 3,576억을 예상을 한다. 이제 수치가 정확히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좀 나왔는데, 사실 금호 석유화학이 리즈 시절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가장 잘 나갔을 때는 1년에 1조 원까지도 벌었던 기업인데, 반면에 이제 뭐 LG화학, 뭐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적자에서 어떤 벗어나지 못할 때 금호석유화학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시장이 보는 건 상당히 좋은 거죠. 왜 다른 화학업체 대비해서 실적이 혼자 좋은가? 금호석유화학은 이제 NCC가 없죠. 나프타, 크랙, 센터라고 하는 이제 에틸렌을 생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쪽은 다운스트림, 이제 에틸렌을 받아와서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에틸렌을 생산하는 다른 우리나라 빅3 화학 업체들과는 어떤 결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가장 모멘텀이 되는 게 라텍스 장갑인데요. 라텍스 장갑 이제 중국산이 미국에 이제 관세가 2배가 올라갔죠. 50%, 100%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쌓아놨던 재고가 거의 싹 다 소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라텍스 장갑의 수요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쪽으로도 사실 밸류 체인에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SSBR 이제 합성 고무인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화학사들이 많이 좀 힘을 쏟고 있는 부분, 이제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전기차용 타이어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금호 석유화학의 SSBR 제품도 굉장히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핫한 이슈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려 아연에서 봤듯이 뭐 지금 당장은 아니긴 합니다만 경영권 분쟁이 사실 주가 흐름을 우상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재료죠. 네. 지금 금호석유화학의 과거에 조카의 난이라고 불렸던 박철환 상무가 있는데, 지금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형의
아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기업을 물려받았고 그 동생의 큰 딸이 이제 박주영 여자분 이제 부사장이 최근에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박철원 상무가 이제 금호석유화학 그룹에서 지금 이제 나간 상태인데 개인 기준으로는 금호석유화학 최대 주주입니다. 9%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박철원 그 전 상무께서 최근에 어떤 좀 언론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의 원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박주영 지금 부사장이 그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상법 개정으로 집중 투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전 박철원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의 이사로 새로 진입하려고 좀 약간 그 어떤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그 경영권 분쟁 이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30%밖에 안 되고 갖고 있는 자사주들 비상장 자사주들의 어떤 뭐 가치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자산은 한 10조 원 정도 넘어가는 지금 현재 3조 원이 안 되죠. 나름대로 이제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잠깐 보고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선을 한번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가격적인 지지를 보였던 가격대가 이제 한 상반기까지 연결됐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그 부분들을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8월 달서부터 세 번째 트라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전 제가 봤을 때는 위쪽에 보이시는 외국인 수급 보이시죠? 기관 수급 파란색 선 이제 뭐 거의 뭐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매도는 그래서 매수 전환되고 외국인들 수급 계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대는 뭐 금호석유화학을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지금 현재 11만 3천 원인데요. 조금 올랐네요. 11만 3천 원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3만 원, 손절 가격은 10만 5천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화학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근호 파트너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